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주식스테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이 주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죠.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보내고 나서 이번 주 내내 어두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참 많았었는데요.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네요.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진정될 만한 뉴스가 또 한 번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참 강합니다. 이렇게 또 반등이 또 나온다 친다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또 반짝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이 세 종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란 걸 출시를 했다는 삼양식품 들여다볼 텐데요. 먹어보셨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주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내다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요. 02786-1021-1023번 전화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TV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시의 주식스테이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는 조금 발생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매기가 조금 더 쏠려있는 모습이죠. 오늘장 시장 노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불러온 이 패닉, 악재들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자 또다시 2월 강세장론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특히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강세 여전히 굳건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반도체, 일부 의약품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통신이나 화학 쪽은 오늘 좀 눌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장 마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장 초반에는 2483선에서 이 상승폭 좀 키우나 했는데요. 지금은 2441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0.46%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주질 않네요. 기관 투자자들의 특히 매도 물량이 좀 거셉니다. 이 시각 현재 무려 4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1,800억 원 팔면서 시장 대응하는데 IT주들 좀 많이 팔고 나가고요. 삼성전자 장중한 때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하락으로 반전해서 낙폭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6천억 원 넘는 사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점검 들어갈게요. 참 강하죠. 사실 장중한 때는 874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금은 1% 초반까지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867선. 물론 1등주, 2등주는 쉬어가지만 그 외에 몇몇 제약주들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와 마찬가지네요. 일제히 좀 팔고 나가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상당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요. 1,400억 원 넘는 물량 팔고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1,500억 원 넘게 사는 모습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꼽아놓긴 했는데요. 삼양식품과 또 다른 종목 등등에 대해서 반도체주들도요. 네, 잠시 후에 전략 챙길 텐데 반도체주 움직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 흐름 괜찮습니다. 2.8%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72,200원. D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웨이퍼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 적고 수요는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외에도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흐름 괜찮은데요.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전략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아연 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내 최고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2.42%의 상승으로 50만 8천원, 50만 7천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는 메디톡스요. 6.9%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2만 8천원. 이 회사의 보톡스 물질이 중국에서 그렇게나 잘 팔리고 있다는 말이죠. 시장의 가치만 해도 1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수치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던데요. 증권사들 목표가 줄줄이 올라잡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46,600원 어제장보다 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즘 들어서 항공주, 여행주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강하죠? 4.63%의 상승으로 46,65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항공주들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실적 4분기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 가운데서 52주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길 거고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종목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박재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아이뉴스 김성훈 팀장 나와 계신데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슈가 있었던 혹은 좀 주가가 움직임이 다 남다른 그런 종목도 꼽아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목이요. 음식료 업체 가운데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이요. 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렇게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좀 커지는 움직임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1,100만 개 누적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긴 했어요. 오늘 약보합설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한 때는 8% 넘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기대가 크지 않을까? 일단은 궁금합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가에 대한 전망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의견 주세요. 두 분, 이거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천장 뚫는다. 좋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먼저 챙겨드릴게요. 천장 뚫는다? 주가 더 갈까요?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삼양식품 영업이익이요 71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3분기까지 350억 넘었고요. 컨센서스는 450억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450억 하면 6배, 7배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주가는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이 확장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닭볶음면 하나만 잘 팔린다라는 쪽에서 이제 매운 라면의 대명사가 됐다. 그래서 불닭볶음면만 잘 팔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갈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이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네. 카레맛 불닭볶음면 이러면서 확장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카레맛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 그렇군요. 종류가 있거든요. 정말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커져간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농심이나 이런 데서도 좀 따라하고 있어요. 이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맛 불닭볶음면 이거를 너구리를 까르보나라 너구리 이렇게 해서 농심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둘 다 먹어봤는데 네. 사실 농심은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맛이 이거는 좀 맛있긴 덜합니다. 해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기존의 불닭볶음면보다 매운맛이 좀 덜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즈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그쵸? 없죠. 유제품이 네네. 들어가니까 네. 덜 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니아층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도 이제 좀 잡겠다라는 심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수 음식용, 그러니까 농심 주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면 쪽이. 그런데 삼양식품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건 내수가 아니라요. 글로벌 수출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양식품이 수출 비중이 7%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면서 수출 비중이 4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이거 수출 기업으로 봐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라면 성장률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삼양식품도 공장을 캐퍼 증설을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제 가동률이 그렇게 높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할랄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네. 중국 업체와의 MOU 이런 체결을 통해서 조금 더 해외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까지 목표가 호호.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12만 원대까지 올려본다는 말씀 듣고 갑니다. 삼양식품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물론 이것이 이제 먹는 것에 더 나아가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부상했어요. 앞서서도 화면 통해서 봤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화제는 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왜 천장이다 외쳐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천장이다를 드린 건데 향후 이제 전방성, 성장성은 당연히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불닭볶음면이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쿨피스를 같이 사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매운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라면만 먹기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운 네. 거에 원래 탑은 닭발이거든요. 원래 닭 종류가 매운류로는 그 글로벌 거의 탑권으로 그렇게 생각이 저는 못 되는데 먹어요. 못 드세요? 네, 못 먹어요. 닭발이 너무 굉장히 더 맛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불닭볶음면이 도전하는 사람들, 매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수요가 계속 20, 30대의 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향후 이 브랜드가 좀 정착이 빨리 되려면 저희가 아직 40대는 안 됐지만 40, 50대 중장년들층까지 좀 흡수를 빨리 해야 이게 이제 라면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해외 쪽 비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기까지 전체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이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내 면 이제 비중을 봤을 때는 삼양이 약 한 10% 정도 좀 더 되나요? 예. 농심이 한 55% 정도 그리고 오뚜기가 이제 새롭게 또 진라면이 진두지휘하면서 20%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해외 쪽 비중은 뭐 좋습니다. 하지만은 국내의 MS를 좀 더 높여야 우리 삼양식품의 이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올해 예상치만 보더라도요. 지금 음식료 업종 중에 삼양식품이 주가가 올랐어도 사실 한 20배 정도 밸류에이션 내외로 그렇게 비싸진 않는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네네. 저는 한 단계 숨고르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체 그동안이 쉼 없이 뛰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한번 60일선 근처에서 다시 매집을 하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위에 고점 상황이었던 10만 원대 부근을 몇 번 더 부딪힌 다음에 돌파가 돼야지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 10만 원, 네. 손절 가격 9만 원 짧게 예상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눌림과 쉼이 필요한 지금 구간이긴 하네요. 일단 10만 원 선 내다보고요. 조금 멀리 나간 다음에 한 12만 원 선 구간까지 올려다보는 걸로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쪽으로 갈까요?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볼게요. 듀얼 카메라가 이제 적용되는 구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요즘이죠. 이런 가운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괜찮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가 연일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장에서는 9%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400원 현재가 형성되네요. 자, 두 분의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두 분?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좋습니다. 김성훈 팀장의 의견 먼저 들을까요? 네. 스마트폰 중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화, 문자, 카톡,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메라죠. 네, 카메라. 근데 카메라도 사실 최근에 우리 최신 폰들 찍은 것들 보면은 네. 디카 못지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좋은데요. 올해 나올 이제 갤럭시 S9 같은 경우도 S9 같은 경우는 싱글로 이제 카메라가 구현이 되지만은 그 기능을 고해상도로 갖춘 그런 카메라 출시라든가 그리고 S9
9 플러스부터 이제 듀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저가 폰에도 이제 확대가 되는 이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카메라 관련 검사 장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3D 센싱이라든지 이 3D 프린터 제조 매출이 2016년부터 보니까는 뭐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미지 분석 관련 제어 이 신호 처리 기술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카메라 관련된 매출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한 5,000원대 이하서부터 주가가 많이들 올랐지만은 최근에 긴 이 박스권 흐름에서 좀 어느 정도 이 힘을 좀 응축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이 박스권 돌파를 구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올해 일단 성장의 또 한 번의 원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앞서서 삼성전자도 듀얼 카메라 채택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발표도 이제 어제 좀 해놨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러한 그런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랠리가 좀 강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미 애플이죠. 모바일 관련 3D 센싱 카메라 채택 확대가 이어지면서 얼굴 인식 기능을 또 구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매출 확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삼성향 매출이 아마 작년까지 한 17%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 MS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향후 하이비전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는 축은 다분하게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사실 올해 예상으로도 한 10배에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속도는 더욱더 한번 가파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좀 확인했더니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 이후에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 물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뭐 가짓개로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일단 IT 업종 내에서 그리고 또한 이 듀얼 카메라 관련 수혜주 중에서 뭐 탑픽을 우리가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저희가 2만 원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사이드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뭐 손절가를 정한다면은 어제 하단이었던 지지력이었던 15,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길게 차트를 이제 넓혀서 보니까 와 작년에도 참 많이 올랐었고 올해 들어서도 참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16,000원대인데 2만 원 선까지 올려다 봅니다. 박재훈 차장님의 의견도 마저 챙겨드릴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쪽 주목하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S9 언팩 행사 관련된 초청장을 뿌렸죠. 그러면서 그 언팩 행사의 초청장에 그 썼던 그 내용들을 보면 더 카메라 리 이미진, 그러니까 카메라 다시 상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요, 카메라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OLED로 해서 전면 디스플레이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로는 이제 애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카메라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삼성이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스마트폰에서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네. 플렉서블 이제 모바일 기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접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디스플레이로 차별화하기도 힘들 거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카메라 정도뿐이 없다라고 본다면 카메라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가 인하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유는 이 카메라 모듈 업체와 검사 장비 업체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스마트폰 업체는 벤더를 다양화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의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 장비는 약간 달라요. 검사 장비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함께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놓기 때문에 검사 장비 업체가 여러 곳이면 스펙이 미리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품질, 일정한 이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 업체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벤더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조금 단가이나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 장비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독점의 수혜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모듈 이런 업체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애플도 아이폰 X 나오고 나서 이게 뭐 판매량이 뭐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해서 관련주도 막 밀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 갤럭시 S9 요게 판매량이 저조하다고 하면 함께 고꾸러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검사 장비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휴대폰이 안 팔리면 부품 자체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비는 검사 나오기 장비니까. 전에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물론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부품주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요. VR, AR,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방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검사 장비의 스펙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질 거고요. 애플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아까 비중도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향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은 맞고요. 주가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하는 시점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2만 원대까지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택해봤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전체 여러 업체들 많아요. 이들을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평택 반도체 공장에 2라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이제 나설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라는 결정에서 주목을 할 만한데 이와 함께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혜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 말입니다. 오늘 장에서 좀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여쭤볼게요. 천장이냐 바닥이냐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주가는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바닥일까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한 분 한 분 의견 챙겨드릴게요. 박재영 차장님 먼저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평택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제 그렇게 안 좋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원희가이패스, 테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10% 이상의 긴 양봉을 만든 종목들이 수두룩했고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설 투자 일정이라든지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평택의 1라인에 이어서 2라인을 건설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요. 마이크론이 어제 가이던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EPS도 늘어날 거고 매출도 늘어날 거다. 연간으로 따지면 EPS가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PER은 4배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 급등을 한 데에 이제 원인이 된 거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디램 가격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솔솔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가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워낙 좋았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가 끝났는데 장비주들은 그렇거든요. 시설 사이클에 맞춰서 장비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됩니다. 장비를 안 들이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안 실적보다는 수주가 주가에 이제 선행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좋지 않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다시 투자할 거야. 30조 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주 기대감에 한꺼번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실을 살려줬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거든요. 실적이 네.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 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원익 IPS, 테스 다 좋지만 PSK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원익 IPS나 뭐 이런 쪽이 하는 CVD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PSK가 하는 이 스트립 장비는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SK 한번 눈여겨보고요. 계속 김성원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팀장님 챙겨주세요. 네. 일단 먼저 가장 이제 짚어주신 게 마이크론 관련 2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도 있었고 앞서서 이제 삼성의 투자 소식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스마트폰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업황 둔화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 추이를 1월 달에만 봐도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이 업황 이제 둔화를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 요소를 해소하는 요인이 메모리의 가장 필요한 용량 증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뭐 기업의 데이터 센터의 이런 서버용 디램 수요라든가 또한 우리가 이제 PC용 또 이 디램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뭐 일단 상반기 내에까지도 계속 우상향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핵심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다 짚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요. 증착 장비 이 방막 업체인 테스를 가장 이제 탑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를 소폭 이제 낮췄던 이유는 뭐 사실 이 매출 인식 그 시점을 좀 바뀌었다는 점, 혹은 완성해서 인도 시점으로 매출 인식을 좀 바꿨다는 점이 목표가를 소폭 하향을 했고 그리고 성과급 측면에서 이 반영의 흐름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낮췄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관련주들의 재차 상승세 그리고 고점 대비 좀 조정폭 받았기 때문에요. 투자하기가 저희가 매수 이 타이밍을 잡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뽑고 싶어서 네. 뭐 그 와중에서 백투더 베이직 테스를 가장 또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테스, PSK 적절한 시기가 왔다 싶을 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략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아이뉴스타 김정훈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